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정민TV의 구정민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맞춤법 5번째 영상입니다. 네, 누군가에게 뭔가를 건네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될 때는요. 밖에 내자를 쓸까요? 안에 내자를 쓸까요? 임신을 하지 아니한 몸이라는 의미를 쓰게 될 때는 홀몸을 쓰게 될까요? 혼몸을 쓰게 될까요? 자, 그리고 또 배다. 땀이 옷에 배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될 때는요. 안에 배다를 쓰게 될까요? 밖에 배다를 쓰게 될까요? 네, 알쏭달쏭한 우리말 맞춤법입니다. 어떤 어휘가 맞는 표현인지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표현이 되는지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단어입니다. 건네다 라는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건네다 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는요. 밖에 건네다 라는 말은 없습니다. 네, 안에 건네다 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네다에 보면요. 무엇이 있냐면 너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너에게 건네다, 너에게 건네다 라는 표현을 쓴다 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까요? 네, 그에게 인사말을 건넸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될 때는요. 밖에 건네다는 쓰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안에 건넸다를 쓴다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어휘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홀몸과 홑몸이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여기 보면 티읕이 있거든요. 티읕이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죠? 자, 그래서 이러한 관계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홈몸이 홀몸을 포함하는 관계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한번 볼 거냐면요. 이 홀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또 호치라는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단어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네, 홀이라는 글자와 호치라는 글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홀의 반대말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홀짝홀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홀몸의 반대말은 사실 짝몸이라는 말은 없지만 네, 짝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홀몸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짝꿍이 없는 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짝꿍이 없는 어머니를 홀어머니, 그 다음에 짝꿍이 없는 아비를 홀애비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홀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짝꿍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호치라는 표현을 쓰게 될 때는요. 이 아이의 단위어가 무엇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겹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겹몸이란 단어는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몸이 겹이 될 때가 있어요. 몸 하나에 심장 2개가 될 때가 있죠. 그때는 언제예요? 임신을 했을 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임신을 했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겹이라고 본다면 홈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임신을 하지 아니한 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홈몸이라는 것이 홀몸을 포함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홈몸이라는 그 자체도 가족이 없다 라는 느낌으로도 쓸 수 있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홀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배우자나 형제 자매가 없는 몸을 홀몸, 홀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첫 번째, 임신을 하지 아니한 몸, 그 다음에 두 번째, 딸린 가족이 없는 경우에 홀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네, 예문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홀몸도 아닌데 괜찮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요. 그때는 너 혼자의 몸이 아니라 너가 가족을 이미 뭐 부양을 하고 있는데 괜찮겠어?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홀몸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더라 라는 거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홈몸도 아닌데 괜찮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요. 홈몸도 아닌데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때는 임신을 했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임신한 몸인데 괜찮겠어?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위의 의미와 아래 의미가 어떠냐면 얘는 다른 의미입니다. 문장은 성립이 돼요. 그런데 홀몸도 아닌데 라고 얘기하게 될 때는 부양가족이 있다 라는 그런 의미고요. 홀몸도 아닌데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요. 임신을 했다 라는 의미로 완전히 다른 의미다 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내를 잃고 홀몸이 되었다. 이때는요. 배우자를 잃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홀애비가 되었어. 오케이. 예, 맞는 표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아내를 잃고 혼몸이 되었다. 얘도 맞죠. 자, 그러니까 이제 딸린 가족, 네, 부양가족이 없다 라는 느낌으로 쓰게 될 때 혼몸도 맞다는 거죠. 하지만 요 두 개의 의미는요. 어때요? 자, 요거 두 개는요. 의미가 같지가 않았는데 요거 두 개는요. 의미가 같더라 라고 봐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홀몸과 혼몸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단어는요, 배다와 배다입니다. 자, 여기 안에 배자가 있는 거는요, 왠지 무언가를 싹둑싹둑 자를 것 같이 밖에 뾰족한 뭔가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안에 배다는요, 자르다 라고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밖에 배다는요, 어떠냐면 두 개 사이에 무언가가 스며 들어온 것 같죠. 자, 스며 들어온 거는요, 스며 나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스며 들어오거나 스며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밖에 배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문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옷에 땀이 뱄다라고 얘기하게 될 때는요, 옷 사이에 땀이 스며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웃음이 배어 나왔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스며 있던 것이 밖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낫으로 별을 뱉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요, 자르다, 싹둑싹둑 뾰족한 걸로 무언가를 자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알쏭달쏭 우리말 맞춤법 5번째 영상에서 건네다 건네다, 홀몸 홀몸, 배다 배다를 살펴봤는데요. 마지막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건네다라는 말은 없고요. 너에게 건넨다. 자, 그리고 임신하지 아니한 몸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는 호치라는 느낌으로 쓰게 된다. 자, 그리고 땀이 뱄다 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는요, 스며 들어오게 된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자, 그런데 무언가를 자르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될 때는 안에 배다를 쓴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강의에서 확인했던 내용들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저와는요, 다음 영상, 알쏭달쏭 우리말 맞춤법 6번째 영상에서 만나는 걸로 할게요. 안녕!